일본 토가네시에서 경찰이 83세 여성의 집에 들어가 그녀가 1년 넘게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곳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는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46세 아들 히사타카였습니다. 경찰이 왜 1년 넘게 어머니의 죽음을 숨겼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히사타카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히사타카는 수십 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자신이 자란 집 안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세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신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건은 훨씬 더 큰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한 세대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부분이 부모님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생의 슬픈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키워준 분들이 더 이상 곁에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성인이 되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독립의 시작이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 약 146만 명의 일본인들이 히키코모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를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 암울한 숫자의 절반이 40에서 64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안전망은 이미 끊어졌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 희망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점점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의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히키코모리들은 방 안에서 보내는 해가 거듭될수록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세상과 이어주던 유일한 연결고리인 노부모 세대도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디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외부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성인들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회가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에 가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그 직장을 유지하면서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친목 세대의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사무실 문을 두드려 첫 직장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짧은 면접과 악수 한 번이면 45년 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얻었다고 말이죠. 막 취업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에게는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한 번에 하나씩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기는 지역적으로 발생했지만 몇몇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에서 일자리를 찾든 도쿄에서 찾든 상관없었습니다. 2008년 경제 불황은 모두의 전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를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다시 힘겹게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산업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대규모 실직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일부 밀레니얼 세대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Z세대는 아예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고 괜찮은 직장이 있어도 월세가 월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빨리 내보내려 하지 않는 다정한 부모님과 함께 있었다면 편안한 생활 환경을 바꿀 동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정체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온라인에서 일을 찾아 집에 머물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데이트할 돈도 동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Z세대는 예전의 음주 같은 사회적 악습을 온라인 도박과 스크린 타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경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그들이 따르는 표준적인 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그 후에는 저축, 사회보장, 그리고 개인연금의 조합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금 혜택이 있는 직업과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가 종종 갖추지 못한 것들입니다. 프리랜서 일이 점점 더 흔해지면서 수입은 괜찮을 수 있지만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업무를 콜센터나 로봇에게 아웃소싱하기로 하면 안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줄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마쳤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다 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돈을 저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기대하고 있던 유산마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위기입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 남성들이 앞으로 10년도 채 안 되어 빈곤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기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방에서 사는 괴짜, 성인 아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너무나 널리 퍼져서 농담거리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 중 거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에 집착하고 사회성이 없는 젊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과는 크게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히키코모리의 평범한 부모와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하는 말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서 돌봐주고 식사를 챙겨주며 혹시 넘어지더라도 혼자가 아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키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은 40세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집니다. 외부 세계에서 볼 때 이들은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남성 히키코모리와 다를 바 없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안일이 삶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고립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쳐 돌보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이들 역시 똑같이 외로워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일부 여성 히키코모리들은 실제로 결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노부모를 돌보던 역할에서 자신을 부양해주는 대개 더 나이 많은 남편을 돌보는 역할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정되는 146만 명의 히키코모리 수치는 자기 보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는 여성들 중에서 자신을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대신 자신을 효녀나 헌신적인 주부라고 부를까요? 이 여성들은 남성 히키코모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더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바다 건너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이 위기가 심각하긴 하지만 서구에서는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2008년 이후로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왔습니다. 미국에서만 35세 미만 성인 3명 중 1명 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그 비율이 겨우 20%였습니다. 그리고 남성만 따로 보면 이는 플로리다 전체 인구가 옛날 자기 방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은 항상 튼튼한 사회복지 제도를 자랑해왔지만 그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종종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그 고정관념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하기를 피하는 중년 남성의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험난한 취업 시장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현재 280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 질환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영국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맨체스터와 버밍엄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건강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복지당국과 자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령이거나 만성질환 또는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받은 트라우마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롱코비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 같은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들의 강한 의견을 자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옳았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타임이 뇌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키코모리 현상과 그에 상응하는 서구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릴 때 처음으로 디지털 세계에 입문한 세대였습니다. 반면 Z세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함께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였습니다. 한편 알파 세대는 아기 때부터 스크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일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직업 경로 중 많은 부분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블루칼라 직업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되었습니다. 화이트칼라 직업은 대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대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경력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종 원격 근무였습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추기 쉬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업무에 접속해 할당된 업무를 마치고 다시 스팀 계정에 로그인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디오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서서히 컴퓨터는 디지털 감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크린 타임이 더 수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토요일 아침에 몇 시간씩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다가 부모님께 나가서 놀라보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면을 통해서도 삶 전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출근해 본 적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디지털 공간에만 존재하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인터넷이 점점 더 몰입감 있게 발전할수록 현실로부터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이제 VR 요소를 도입해 더욱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AI의 등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온라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AI 챗봇과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결국 어떤 AI 챗봇도 비디오 게임 논쟁 때문에 우정을 끊은 적이 없고 어떤 AI 여자친구도 당신에게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외부 세계가 이렇게 매력 없을 때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님이 자라온 세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비싼 세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보수가 좋은 일자리도 없습니다. 큰 지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작은 지출조차도 당신의 저축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진실은 사실이 그들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자주 50%를 넘어서면서 그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심리적 한계선이라고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그 50%입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단지 살 곳 하나 마련하는 데 쓰게 되면 일에 대한 심리적 동기부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갇힌 기분이 듭니다. 대안 중에서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괜찮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집은 안전하고 편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 큰 단점도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저축할 방법도 없이 평범한 아파트에 터무니없는 돈을 내거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룸메이트와 살아야 한다면 18년 동안 이미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미래에 대해 사용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의욕을 잃었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상 유지 상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인 자녀를 부양하며 살아온 삶도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유산이나 가족직과 같은 구명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침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키코모리와 전 세계의 다른 은둔자들에게는 부모의 죽음은 종종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 정도 규모로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노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그리고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NHS와 같은 시스템이 파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축을 꺼내 쓰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가족을 키운 집을 팔 때가 됐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부양받던 자녀가 부양이 필요한 중년의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부모 집에서 살면서 경력을 쌓지도 못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지내다가 어느 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집을 장기 요양비를 위해 팔아야 한다면 상속도 없고 대책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해서 묻기 힘든 질문이지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은 비밀을 숨기기로 유명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깊이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비롯된 독특한 문화적 산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이 두려워 1년 넘게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살았던 중년 남성처럼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을 천천히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자신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약 53만 8천 명의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은둔 청년들에게 65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상담과 프로그램을 위해 집을 나서야 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정부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결책이 절박하다면 일본의 해결책은 기이합니다. 2019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국제 뉴스에 오르면서 렌터 시스터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스타트라는 회사가 주최한 이 프로그램은 은둔 청년들이 여성 방문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처음에는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집 밖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 히키코모리들이 친구를 사귀고 아르바이트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으로 이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긴 했지만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저 세상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는 일본의 기이한 현상을 보면 이것이 특정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키코모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고 우리는 이미 깊은 탄광 안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은둔자들이 사회로 돌아오게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세대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진 후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